자, 합시다. 짜짜짜. 뭐 할 거냐? 응? 뭐라고? 아, 내 속마음. 꼭 이거야 돼.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원해. 뭘 원하냐? 역함수 식을 구해달라. 원래 함수를 딱 준 다음에 요거 가지고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게 요거 한번 찾아봐 이런단 말이야 나한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 역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에 대하여. 자, 우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대요. 아까 이렇게 생긴 거 있었지. F 별은 달. 지금 역함수가 있어 없어 여기? 역함수가 안 보이잖아, 그지? 얘는 그냥 원래 함수 fx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다가 역함수를 붙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뭐였지? 마이너스 1. 어, 이 아니고. 두 개의 자리를 바꾸는 거였지, 그지? 아.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순간 자리를 바꿨다의 의미로 여기다가 역함수를 하나 달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리 바꾸고 인버스 하나 띡 붙여주면 된다. 돼? 연습 한번 해볼까? 해볼게. 자, 예를 들어 fx가 있는데 얘가 뭐하지? 뭐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랬을 때 f 인버스 x 구해달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 싹 다랑 자리를 바꾸면 된대. 그럼 2x 플러스 1은 x 한 다음 자리를 바꿨으니까 이렇게 역함수 하나 달아주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돼? 네? 근데 지금 얘가 아니라 이 안에 그냥 x만 들어가고 싶다고. 2x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방법 어떻게? 우리 합성함수 파트에서 연습했었지? 저기 보이는 쟤를 다른 문자로 치환한다. 그러면 x는 뭐야? t 빼기 1을 2로 나눈 거 이렇게. 되지? 그대로 다시 집어넣으면 f 인버스 t는 x인데 x가 너랑 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돼? 그런 다음 여기 써있는 이 t는 뭐야? 변수잖아, 변수. 그러니까 변수라는 건 뭐야? 내가 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고. 이 양변에 똑같은 거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지. 1 넣고 싶으면 1 넣고, 2 넣고 싶으면 2 넣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가 x가 들어간 게 찾고 싶대. 그럼 양변 t에다가 뭐 해주면? 똑같이 x라는 걸 딱 넣어주면 이렇게 생긴 f 프라임, 아니 f 프라임이 아니라 f 인버스 x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돼? 별거 없지, 그지? 그래서 그냥 자리를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자, 역함수라는 게 뭐였어? 원래 x가 있고 y가 있고 요렇게 이게 f였는데 역함수라는 거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보자는 거였지,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보자는 게 뭐냐면 원래 x가 하던 애를 y로, y가 하던 애를 x로, x와의 역할을 바꾸자, 딱 요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역함수를 처리한다는 거, 역함수를 만든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x가 하던 걸 y, y가 하던 걸 x, 서로 자리 바꿔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거든. 되게 쉽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 y와 x를 바꿔줘.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된다.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고 이렇게. 근데 우리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 거 어디서 많이 해봤는데? 어디서 많이 해봤어? 어디서 많이 해봤어?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언제 그랬었어? y는 x 대칭 할 때. 그 소린 뭐다? 역함수라는 거는 결국 y는 x 대칭 관계다라고 해석이 이어진다고.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다시 일로 와서.
지금 똑같은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fx가 2x 플러스 1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y는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지? 네? 그런 다음에 역함수를 찾고 싶대. 그럼 뭐 해주면 된다고? y는 x 자리를 바꾸면 된대. 즉 y는 x 뭐 하자? 대칭을 때리자고. 그래서 여기다가 y는 x 대칭을 한번 딱 때려주는 순간 x는 2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될까? 그럼 얘를 y는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요렇게. 근데 요렇게 정리된 요 y 있지,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가 돼? 원래 있던 애의 xy 자리를 바꿨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f 인버스 x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다시 정리. 역함수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싹 다 통째로 자리를 바꾸는 거 방법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있어? y는 x 대칭을 때리는 방법. 둘 중 뭐가 쉬워? 당연히 뒤에 게 쉽지, 그치? x, y 대충 그냥 자리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돼? 그럼 둘 중에 두 번째 것만 알면 될까? 아, 그건 또 안 된다고. 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f 2x 플러스 1은 뭐 3x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생기네. f 인버스 x 역함수 한번 찾고 싶대. 그럼 요거 어떻게 찾을까? 우선 이 왼쪽에 있는 애를 간단하게 우리가 y라고 쓸 수 있나? 그게 안 돼. 요거 같은 경우에는 fx잖아, fx. 얘 대신에는 간단하게 y라는 문자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상한 게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y라고 표현이 안 된다고. 여기까지 돼?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역함수를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은 두 번째 거가 아니라 첫 번째 거로 가야 된다고.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f 인버스 3x 빼기 1은 2x 플러스 1 요렇게. 괜찮아? 그런 다음에 여기 또 x가 아니라 너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치환해 줘야겠지? 그럼 x는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f 인버스 t는 2배의 3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여기까지 돼? 그런 다음 뭐 x 넣고 싶으면 양변에다가 똑같이 x 이런 식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돼. 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오케이. 할 수 있겠어? 아이,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문제 몇 개 풀러 가볼게. 114번. 자, fx가 2x 마이너스 3, gx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g합성 f에 요거 보게 이렇게 구해달래. 자, 그럼 일단 뭐 할까 우리? 요거 먼저 구할까? g합성 fx가 뭔지 먼저 구해보자. 요거는 우리 어떻게 해? gx 안에다가 너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5에 다 할 수 있지, 그지? 충분히? 그러면 마이너스 10x에다가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다. 돼? 네. 근데 이거에 지금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달라 했지. 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해보면 돼? 여기는 지금 이 함수가 너니까 간단하게 y는 처리한 다음 yx 대칭 때려주면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16을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서 처리만 해주면 되겠다. y는 대칭 때린 거지 얘는. 그 다음 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115번. 자, 보자. 이거 어떻게 풀면 돼?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지?
자, 한번 해볼게. 먼저 첫 번째 방법. F 인버스 안에다가 GA 집어넣으래. 아, A-E 넣고 요렇게. 이거 아니야? GA가 이거잖아. GA가. A-E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얘를 또 어떻게 바꾸고? F1은 A-E다로 바꿀 수가 있고. F1은 얼마 돼? 2는 A-E 따라서 A는 4.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 방법 어떤 것도 있냐? 옛날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렇게 막 합성이 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이 값을 찾으래. 뭐 어떻게 풀었어? 안에서부터 F1 찾고 그 다음 너 찾고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했었단 말이야. 기억나? 합성함수 문제 풀었을 때. 근데 이거 말고 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 얘는 어떻게 풀었다? 너부터 풀기가 좀 힘들었다고. 차이가 뭐였어? 이 안이 숫자냐 문자냐에 따라서 여기 안에가 숫자면 안에서부터 천천히 풀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문자면 안에서부터 풀기가 빡셌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다고. 돼? 그럼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어때? 이 안에가 A라는 문자를 집어넣었지. 이거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이 안에 A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으면 1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참 편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식에서 뭘 집어넣어서 얘네 둘을 자리를 바꿔서 역함수로 한번 처리를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F1은 GA라는 아주 간단한 식 나오는 거 보여? 돼? 역함수에 역함수 한 번 더 달았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F1 요렇게 될까? 그래서 요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다 이거야. 요렇게 따라서 A는 4.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요렇게 풀어도 되고 요렇게 풀어도 되는데 내가 지금 굳이 이거를 두 가지로 풀어준 이유가 뭐냐? 어떤 그거를 가져가자. 만약에 뭐가 합성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합성되어 있는 안에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를 갖다 쓰고 싶다고. 둘의 자리를 바꾸고 싶다고. 그럼 그럴 때는 뭘 이용해서? 역함수를 이용해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고. 아무 때나. 여기까지 되지? 다음 자, 116 되려나? 자, fx가 2x 플러스 1이고 gx는 x 플러스 1일 때 자,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h 얼마냐 이렇게 찾아달래. hx 찾아달래. hx. 그럼 지금도 보면은 그 hx가 어디 있어? 요 구석탱이에 있는 거 보여? 이 긴 합성이 제일 안쪽에 있잖아. 얘가 좀 바깥에 있으면 훨씬 더 다루기가 편하겠지.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너와 너의 자리를 바꾸고 역함수를 한 번 더 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돼?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에다가 gx를 집어넣은 게 hx. 요거 돼? 요거 무슨 이해 돼? 자리를 바꿨으니까 역함수 한 번 더 달면 되고 역함수가 두 개 되면은 깔끔해지니까. 되지 여기까지? 그럼 문제 해결하자. 뭐야 이거? F 안에 G 안에 G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긴데 문제에서 H1 찾으라 했으니까 너도 1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지? 돼? 그럼 여기부터 얼마? 2가 되고 3이 되고 최종적으로 7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까지 댕. 네. 다음. 왜? 어디가 안 돼? 빨리 지금 말해. 어디? 어디? 이따가? 아니 문제는 알겠거든. 이따가? 알겠어. 자, 그럼 다음.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 어떤 역함수의 식을 찾아달라 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요거 할 거야. 그려줘. 역함수. 그려달래 이번엔. 식 필요 없고 그림이 필요해 돼. 그림. 자, 아까 식을 구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두 가지.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주겠어. 자, 아까도 했지만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이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 관계라며. 그치?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역함수를 그리고 싶다. 그럼 원래함수를 뭐 해버리면 돼? 너무 당연하게 y는 x 대칭하면 되겠지? 쥐야 이렇게 있을 때 원래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보자. 역함수가 궁금하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긴 y는 x 하나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데칼코마니 하면 되지. 데칼코마니. 그럼 어떻게 돼? 그림이 으아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돼? 그래서 이렇게 y는 x 대칭을 해서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 여기까지 된. 되지? 두 번째. 오른쪽에 써. 오른쪽에 칸이 없어가지고 밑에 쓰는 거. 필기는 이쁘게 오른쪽에 돼. 자, 두 번째 방법 뭐도 있냐? 이렇게 생긴 것도 있대. 원래함수랑 역함수랑 무슨 관계? y는 x 대칭 관계라며. 왜 y는 x 대칭 관계야? x가 하던 걸 y가 하고 y가 하던 걸 x가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원래 있던 y는 fx 있지. 요 그래프에 있는 모든 x랑 y의 자리를 바꿔서 만든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어차피 x랑 y랑 하는 역할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간단하게 x축과 y축을 대칭시키는 방법도 있어. 축을 대칭시키는 방법. 그럼 그 소리 뭐야? 원래 있던 그래프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 있던 y축을 y축이 아니라 무슨 축? x축. 너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그래프를 바로 역함수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축을 대칭시켜서. 그러니까 무슨 뜻? x축과 y축을 자리를 바꾸자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로 우리 x축은 이 왼쪽 오른쪽, y축은 위아래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 하얀색 그래프일 땐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라. 이렇게 보면 얘가 뭐야? fx. 근데 축을 딱 대칭시키는 순간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지. 이렇게 보는 게 편하잖아. 요래야 이 왼쪽 오른쪽이 x축 되고 위아래가 y축 되니까 돼? 그럼 얘를 이렇게 보는 순간 이 하얀색 그래프는 뭐가 되고? y는 fx. 꺾어서 보는 순간 이게 뭐가 되고? 똑같이 생긴 그래프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된다고. 관점을 바꾸라고. 관점을. 다시 얘를 이렇게 보면 fx, 이렇게 보면 역함수, 원래 함수, 역함수 왔다 갔다. 될까? 돼? 근데 지금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원래 요 fx는 요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하얀색? 역함수를 그렸는데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나왔는데 얘는 어때? 그대로 아래로 볼록한 그 느낌이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x축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값이잖아. 원래는. 그치? 근데 지금 축을 대칭을 시키는 순간 얘는 이렇게 봐봐. 어느 쪽으로 가야 x가 플러스 돼? 왼쪽으로 가야 플러스 되지. 그래서 방향이 조금 다르게 나와. 얼핏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는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 여기까지 돼? 돼? 별로 거 없지? 그래서 만약에
역함수를 그리고 싶다. 그럼 첫 번째 뭐하고? y는 x 대칭을 때리든가 아니면은 축을 대칭 때리든가 꺾어서 보든가 요렇게 둘 중에 하나. 요까지 되지? 되지? 자, 그럼 이제 이 역함수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겁나 중요한 것만 할게. 뭐 할 거냐? 역함수와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 안 돼. 밑에다 해. 자, 우선 들어봐. 역함수와의 교점. 원래 있는 이 함수가 증가 그래프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봐.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무슨 관계? y는 x 대칭 관계라 그랬지, 그치? 봐봐. 원래 함수가 증가인데 이 y는 x와 요렇게 안 만나는 그래프일 수 있지. 그치? 그럼 너를 대칭을 때려보면 요렇게 생긴 이게 f고 이게 f의 역함수고 요런 그림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 원래 함수가 너랑 요렇게 한 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지. 그럼 대칭을 때리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 나오겠고 혹은 한 점이 아니라 되게 여러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돼? 그럼 그랬을 때 교점을 찾아달라는 건 뭐야? 첫 번째 그림에서 교점 없지? 여기서 뭐 찾을 거 없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 찾으라는 거고 세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아라 이런 얘기라고. 여기까지 돼? 돼? 그러면 저기 보이는 저 빨간색 점들을 이제 나는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 이거야. 어떤 식으로 찾으면 되겠어? 원래 있던 이 노란색 fx랑 역함수인 파란색 f 인버스 x를 찾아서 걔네 둘과의 교점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그거 매우 귀찮지, 그지? 근데 교점을 딱 봤더니 결국 이 노란색과 누구와의 교점으로도 해결이 가능해. y는 x와의 교점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아달라라고 하면 노란색이랑 파란색의 교점이 아니라 원래 있던 이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으로 해결을 해야 돼. 뭔 소린지 이해돼? 당연히 되지, 그지? 그림을 그려봤더니 알겠잖아. 역함수와의 교점은 어디에서 나온다? y는 x와의 교점에서 나온다. 약 먹었나? 먹었다. 어? 선생님 원래 물 드시지 않았어요? 저 커피 다 먹었어요. 이온 음료를 먹는 모습 처음 봤어요. 자, 두 번째. fx가 이번에는 감소하는 함수일 때. 차는 거 먹지 말라 그러던데. 미지근해. 왜냐? 어제 산 거야. 원프롬. 그래서 어제 까먹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늘 먹고. 다시 역함수의 교점 뭘로 해결한다? y는 x와의 교점으로 해결한다. 근데 이 fx가 만약에 감소함수인 경우 요거는 그림만 한번 잘 봐봐. 예를 들어 y는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랬다고 해보자. 그럼 이걸 그대로 대칭을 한번 또 때려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올 수 있지. 돼? 올라가면 증가고 내려가면 감소고. 오케이?
그러면 원래 있던 이 f가 감소라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돼? 그럼 교점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혹은 여기서도 나온다고. 돼? 그럼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 원래 있던 노란색이랑 y는 x와의 교점을 해결하면 되거든? 똑같이? 근데 꼭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도 나올 수가 있다고.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고 보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데서 나와. 이 점을 지나며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 위에서 항상 나올 수밖에 없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누구와의 교점으로 해결할 거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거 후이자 이 점 여기서 이 점이라는 게 뭐야? 원래 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해는 돼? 뭔 말인지? 무시해봐요. 다 썼어? 다 썼으면 진실 알려줄게 이제. 아직 안 썼어? 다 썼어? 자, 정리를 한번 합시다. 정리. 뭐야?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달래. 그럼 어떻게? 어떤 함수 fx가 증가하는 그래프라면 역함수와의 교점을 뭘로 처리하고? y는 x와의 교점으로 간단하게. 실제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연립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역함수 구할 필요 없이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돼. 얘가 만약에 감소 함수였으면 어떻게? 원래 함수랑 누구와의 교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래 얘랑 너랑 교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을 지나는 그 직선과의 교점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오케이? 크게 두 가지인데 만약에 역함수와의 교점 문제가 진실 알려줄게. 예를 들어 100문제가 나와. 그러면 99문제는 여기서 나와. 10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 얘는 사실. 왜 했냐? 이 2번에 있는 fx가 감소할 때 이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저기 막 30번 문제 이런 거 있지. 그런 데서 쓰는 개념이란 말이야 사실. 그럼 그 말인즉슨 뭐다? 그냥 역함수와의 교점은 원래는 두 개가 있지만 그냥 y는 x와의 교점으로만 처리해도 무방하다. 정리가 좀 돼? 돼? 그럼 다시 역함수와의 교점은 뭘로 처리한다? y는 x와의 교점으로 그냥 처리한다. 이게 끝내면 된다고. 오케이? 자, 문제 재빨리 풀자. 자, 117번. 자, 함수 fx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밑줄 쫙.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뭐라고 쓸까? y는 x와의 교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그 교점에 x좌표가 3이래. 그럼 y좌표는 얼마라는 거야? y는 x와의 교점에 x좌표가 3이래. 당연히 y좌표도 3일 거 아니야.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돼? 원래 있던 함수 f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3,3 집어넣어서 마무리해라.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넘어가서 118번. 자, 함수 fx의 그래프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
역함수와의 교점?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 그럼 식 어떻게 쓰면 돼? x제곱 마이너스 6은 x라고 쓰면 되겠지. 얘들아. 뭔 소린지 이해돼? 그럼 그거 풀어봐.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빵 이렇게 되니까 x는 얼마나? 3이거나 마이너스 2 나오지, 그지? 근데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지, 그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될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앞에 잠깐만 봐. 요거 한번 봐보자. f가 있고 f 인버스가 있고 요거 두 개가 같은 직선 이래.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서로 같을 수가 있나?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 관계라 그랬지, 그치? 그럼 봐봐. y는 x가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직선 아무렇게나 막 그려볼게. 대칭 때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무조건 달라지지 않나? 근데 이게 안 달라지고 같아지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외워야 돼. 첫 번째, 어떤 직선이면? y는 x 그 자체면. y는 x면 얘를 대칭 때려도 너잖아. 네? 그 두 번째 어떤 게 있어? 너와 수직인 직선. 요거 y는 x 대칭 때려도 너지.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렇게 두 가지만 암기를 해놓고 살자. 네? 자, 그럼 119번 답은 뭐게? (119번에) 뭐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대. 그럼 k가 얼마야? k가 얼마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대. 응? k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지? y는 x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어야 되는데 그 뒤에 그 상수항 빠져 있으니까 얘는 y는 x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돼야 하므로 k 값은 마이너스 1. 괜찮을까? 오케이? 자, 120번 풀어봐. 120번. 자, 120번.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또 서로 똑같대. 그럼 얘는 뭐다? y는 x거나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어야 된다. 그럼 둘 중에 뭐야?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몇 번이야, 보기? 5번이지, 5번. b값에 관계없이 a가 항상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까지 되지? 자, 넘어가서 121번. 자, 121번에는 별표를 겁나게 많이 쳐놓고 더럽게 못하는 거니까 잘 보고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일단 문제 읽어봤더니 fx의 역함수를 gx라 하래. 그럼 f 인버스 x를 gx라고 해라. 그랬을 때 f4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을 찾아달래. 오케이? 자, 앞으로 이 121번 같은 문제를 만나면은 제발 나처럼 풀어줘.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쉬워. 자, 한번 해보자. 우선 너의 역함수를 찾아달래. 근데 문제가 쉽진 않아 보여. 왜 쉽지 않아 보여? 이상한 게 합성돼 있어서. 저 안에 저 4x 플러스 3만 좀 깔끔했어도 문제가 풀기 좀 쉽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나는 요 안에 있는 저 4x 플러스 3이지. 얘를 hx라고 치환하자 이거야.
저 안에 있는 4x 플러스 3을 hx로 두는 순간 이 문제 한 90% 이상은 푼 거야. 정말. 오케이? 자, 그럼 잘 봐봐. 맨 위에 있는 이 줄, 얘 대신에 우리 hx라고 썼지? 그러면 f 안에 hx 집어넣은 너의 역함수 찾아라. 이거랑 같은 말이지. 그치? 쟤를 hx라고 놨으니까 여기까지는 돼. 돼? 그러면 합성된 거니까 얘를 도트의 역함수라고 써도 되나? 같은 말이지? 돼? 그럼 다시 너의 역함수라는 건 f 합성 h의 이 얘기잖아. 여기까지 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하나씩 분배하고 자리까지도 이렇게 바꿔라 였다고. 그치? 여기까지는 되지. 그럼 다시. 얘는 또 무슨 뜻이야? H 인버스 안에다가 F 인버스 X를 집어넣어라. 여기까지는 되지? 네. 근데 얘가 뭐래? GX라고 하래. 이렇게 생긴 애를. 그럼 이제 최종 답은 뭐야? 이 H 인버스라는 이 식에다가 GX를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돼? 근데 HX가 너였잖아.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H 인버스 X 찾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그치? 어떻게 할까 이거? 역함수를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는 hx 깔끔하니까 여기를 y라고 봐도 되겠지. 그런 다음 xy 자리를 바꿔주면 어떻게 바뀌어? 4y 더하기 3은 x 이렇게 바뀌지. 그럼 얘를 y에 대하여 정리만 한번 해주면 x 빼기 3을 4로 나눈 건데 이렇게 바꿔준 이 y가 의미하는 게 뭐다? h 인버스 x가 된다. 되나?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찾고자 했던 그 답은 H 인버스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GX 갖다 넣어라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생긴 거 찍어주면 문제 끝. 되겠어? 다섯 개 풀고 시작. 자, 122번 합시다. 자, fx가 이렇게 나눠져 있대.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달래. 자, 우리 방정식의 실근은 어떻게 해석한다? 방정식의 실근. y는을 붙여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었지, 그지? 그럼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뭐 교점 찾으라는 얘기니까. 원래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으로? y는 x와의 교점으로.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간단하게 처리만 하면 된다. 여기서는 x가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서는 8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6으로 처리해주면 끝. 좀 깨워줘. 왜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다음 123번. 자, 함수 fx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고 싶대. 그럼 우리 다시 뭐 한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연립한다며. 그치? 근데 딱 봐도 이게 무슨 식? 2차식.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는 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만나고 싶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을 쓰면 0보다 큽니다. 돼?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이렇게 썼겠지, 그지? 요거 안 돼. 왜 안 되게? 분명 맞네. 역함수와의 교점은 x와의 교점이라고 했고 연립을 하면 2차식이 나오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게? 이게 안 되는 이유.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자, 뭔 소리야? 옛날에 이렇게 생기네. 뭐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최소값 어떻게 구해? 뭐 그냥 대충 꼭지점 찾으면 됐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x 값의 범위를 제한하는 순간, 즉 정의역을 제한하는 순간, 우리 뭐 했어 이거? 뭐와 함께한 그림을 그렸어? 축과 함께한 그림을 그렸었다고. 지금까지 계속, 그치? 그럼 얘도 지금 얘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x 값을 제한해 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야. 요거 때문에. 그럼 다시 요거 축이 얼마? 0. 0보다 오른쪽 그려야 했으니까 뿌아짜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치? 그지? 이야,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할 거야? y는 x라는 직선을 갖다 그릴 건데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그럼 어떻게 그려지면 돼? 이렇게 그려지면 되나? 안 되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 얘보다 조금씩 밑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여기까지 된. 두 개를 빨리 찾자. 자, 첫 번째 이 주황색 직선 내가 아무렇게나 막 그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었어? 정확하게 어떻게 그었어? 이 점을 지나도록, 그치? 여기서 이 점이라는 건 뭐야? 0, a를 지나는 직선을 갖다 그린 거지. 0, a. 파란색은 어떻게 그린 거야? 접하는 직선 갖다 그린 거지? 될까? 그럼 찾자. 첫 번째. 0, a를 지난대. 그럼 그 소리는 뭐야? y는 x인데 얘가 어디 지나야 된다? 0, a 지나야 돼.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나오겠고. 두 번째. 접한다라는 거는 얘랑 y는 x가 접하니까 b가 빵이다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a는 2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파란색이랑 주황색 사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0과 2분의 1 사이면 되겠다. 이렇게. 돼? 근데 항상 또 이제 부등호 쓸 때 중요한 건 뭐? 등호. 어디 등호 들어가야 돼? 0일 때 들어가야 되지, 그치? 딱 주황색이어도 두 점에서 만나니까. 괜찮지? 세 개. 화이팅. 빼기 14봐. 자, 또 후딱후딱 해보자. 자, 다음 함수가 역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달라. 또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정의역 제한해놨으니까 뭐 해야 돼 우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겠다, 그렇지? 여기는 2지. 자,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난데 이렇게 호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나 봐. 이렇게 y는 x. 그랬을 때 길이 얼마게? 요거 찾아달래. 오케이? 그러면 두 점을 찾아야 하니 뭐 할까? 두 개를 연립할까? 따라서 x는 2거나 3이거나 무슨 소리야 이게?
실근이 2랑 3 나왔다는 건 무슨 뜻? 이 점에 x좌표가 2고 이 점에 x좌표가 3이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y는 x의 위에 점이니까 당연히 y좌표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2 간단하게 찾을 수 있지? 점과 점으로. 되지? 됐다 125번 다 했다 x제곱 다 했다 자, 버텨 두 개만 더 하자. 자, 이번에도 fx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것도 0보다 크거 나갔다 하니까 이렇게 y는 x 날려. 이번엔 요 길이가 루트 2예요. 요걸 준 거지 지금. 그랬을 때 k 값을 찾아달라.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x제곱에 짠. 자, 근데 어때? 문제가 생겼어. 방금 전 문제랑의 차이점이 뭐야? 방금 전은 그치 인수분해가 돼서 그냥 바로 간단하게 풀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안 돼. 자, 우리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뭐 하기로 했다? 뭐 하기로 했다? 이거 어떻게? 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K 때문에. 맞아. 이거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가정하자 요거였었다고. 왜?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두 근의 합과 곱을 쓸 수가 있다고. 돼? 그리고 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했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야?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이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설정하자 이런 얘기지, 그치? 여기는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등? 되지? 자, 그럼 해보자. 문제에서 요 길이가 루트 2라고 줬잖아. 근데 그 루트 2라는 길이는 어떻게 찾아 우리?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이렇게 찾는 거지? 자세히 봤더니 뭐야? 루트에 똑같은 거 두 개네. 요렇게. 여기까진 돼? 그러면 얘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이는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얼마면 돼? 1이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야 루트 2 똑같아질 거 아니야? 1.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분명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알고 있는데 이게 1 되면 된다고. 될까? 그럼 얘는 바로 위에 9라고 써있고 K라고 써있으니까 따라서 찾고자 하는 K는 2가 된다까지. 되겠어? 라스트. 자, 126번. 얘도 겁나 잘 나오는 문제니까 좀 잘 봐도. 자, 내가 너무 당연한 거 한번 물어볼게.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봐봐. fx가 있어. 뭐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1부터 2까지는 저렇게 생겼대. 근데 얘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대. 뭐 해야 돼? 이거 당연히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거기다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딱 밑줄을 치고 그림 그리기 이렇게 좀 쓰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둘러싸인 어떤 넓이를 찾으래. 그럼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왜? 그림을 그려봤더니 얘가 원이래. 그럼 뭐야? 원 넓이 공식을 써야 되고 사각형이면 사각형 넓이 공식. 삼각형 그치? 당연히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해야 돼.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러 가봅시다. 멍청된 기분. 머리가 안 돌아가. 자, 0에서부터 1까지는 널 그리래. 0을 넣었더니 0 되고 1 넣었더니 2분의 1이니까 요 정도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 짠짠짠짠짠 2분의 1. 1을 집어넣었더니 2분의 1. 2를 집어넣었더니 2 되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 나오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함수 fx는 그렸고 이제 역함수 그리려면 뭐 해야 돼? y는 대칭 때리면 되지. 그래서 y는 x라는 그 직선을 그리려고 봤더니 0, 0, 2, 2 이렇게 두 개를 지나는 직선 y는 x. 그럼 요거에 대해 대칭이니까 뭐 요 정도 점을 지나면서 뭐 요렇게 생긴 다이아몬드 이거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다이아몬드. 그치. 근데 이 다이아몬드 넓이를 다이아몬드로 구할 필요가 없지. 왜? 난 뭘 알고 있어? 너랑 너가 가운데에 대하여 대칭이란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구한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때리는 게 빠르지 않을까. 여기까지 돼.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봤는데 또 지금 뭐가 보여?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뭐가 보여?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보여? 우와. 0, 0, 1, 5. 2분의 1, 2, 2가 보이니까 네.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뭘 이용하여? 그 이상한. 사선식을 이용하여 예. 곱하면 2 되고 곱하면 1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돼? 그럼 답은 얼마야? 2분의 1에다가 2배 때려서 최종적으로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되지?